손흥민 선수의 13호 골이 영국에서 연구 대상에 올랐습니다. 손흥민의 올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대 득점 대비 득점이 가장 많은 선수로 기록된 건데요. 그것도 기대 득점보다 무려 5골을 더 쏘아 올리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안타깝지만 팀 동료들이 받쳐주질 않아서 5골이나 적게 넣었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안타까우면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번 13호 골이 그래서 AI를 활용한 통계 지표로도 잡아낼 수 없었던 골이었기에 영국에서는 연구 대상으로 오른 것이죠. 여기에 더해 현역 주장으로 선수단 관리와 경기 흐름 관리에 더해 선수단 영입이나 유소년 선수 지원 등 구단 경영까지 큰 그림을 그리며 차기 감독으로서의 수업도 차근차근 밟아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 상대팀 소속으로 토트넘 골망에 정교하게 공을 꽂아넣은 공격수와 면담 수준으로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된 건데요. 오늘은 바로 이 두 이야기, 감히 컴퓨터로도 예측 불가능한 소니의 퍼포먼스 분석 소식과 함께 선수단 관리에 이어 구단 경영까지 차근히 배우며 차기 감독으로의 밑거름을 다지고 있는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 3대1로 마친 크리스탈 팰리스전 경기 뒤 디 애슬레틱은 해당 내용을 속보로 심층 보도합니다. 토트넘은 행운스럽게도 손흥민을 보유한 팀이다. 손흥민이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득점할 것이란 사실을 의심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는 AI도 마찬가지다. 손흥민은 지난 몇 시즌 내내 지속해서 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이 가장 높은 선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포문을 연 기자는 우리가 심증만 갖고 있던 사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폭로합니다. 팀원들이 손흥민을 도와주질 못해서, 즉 손흥민을 억제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힌 겁니다. 케인, 다이아 요리스 등 선수는 물론이고 콘테 등 감독이 바로 그 주인공이죠. 실제로 지난 6시즌 동안 분석한 그래프를 보면 그래프 대부분은 기대값 이상을 의미하는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손흥민이 거의 매 경기마다 기대 득점보다 많이, 그것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득점을 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 시즌은 기대 득점보다 무려 5골을 더 넣은 선수입니다. 이 수치는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압도적인 1위인데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 케인이 손흥민을 못살게 굴었고 그래서 손흥민 거품설과 에이징 커브설 등 일명 손가들만 난리부르스를 쳤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기대 득점이란 슛하는 위치, 골대와 거리 및 각도 등 찬스 상황을 다각적으로 분석해 득점 가능성을 수치화한 지표인데요. 이번 지표 발표를 통해 손흥민은 골 가능성이 작은 상황에서까지 골을 더 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동양인이라 그런 건지 사람 좋은 미소 지으며 착하게 굴어서 호구를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구라파 선수들은 정말이지 소니에게 먼저 패스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저 탐욕을 부리며 저 잘난 맛으로 뛰는 동료들 천지였죠. 때문에 손흥민은 스스로의 허벅지 힘을 믿고 순간 속력으로 달려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골을 만들어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매 시즌 2자릿수 골을 만들어냈으니 정말 대단하죠. 즉 기대 득점이 높다는 것은 골 결정력의 척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손가들이 그토록 흉보던 골 결정력 중 케인처럼 골대 앞에 받아먹기만 하던 골과는 차원이 다른 진짜 골 결정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디 애슬레틱 기자는 해석을 덧붙입니다. 해리 케인의 부재가 손흥민을 자유롭게 했는지, 토트넘의 골잡이로서의 책임감이 손흥민 자신을 더 발전하게 했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논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은 손흥민이 아주 오랫동안 한 팀에서 이렇게나 잘해오고 있다는 점을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라고요. 또한 토트넘 선수단의 경기력 때문에 손흥민이 재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빅찬스 메이킹 역시 14회로 18골 살라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말하자면 기대보다 골을 훨씬 더 많이 넣어주면서 팀의 기회 역시 많이 만들어주는 조력자 역할까지 해내고 있는 유일무이한 토트넘 공격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손흥민이 만들어준 14개의 빅찬스는 토트넘 동료들이 절반 가까이 날려버렸다. 손흥민은 올 시즌 단 6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동료들이 기회를 제대로만 잘 살렸다면 도움 수치도 훨씬 더 올랐겠지만 이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손흥민이 빅클럽에서 뛰었다면 케인을 넘어 더 위대한 선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방증이다 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경기장 전반에서 팀 전체 멱살을 이끌고 가는 주장과 에이스로서의 역할 외에도 손흥민은 선수단을 꾸리고 영입하는 일에까지 자기 일처럼 힘쓰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 더 버이오스퍼는 크리스탈 팰리스 경기가 끝난 뒤 상대 에이스 에베레치 에제와 이야기를 나눴고 토트넘 팬들과 전문가들은 올여름 이적 시장에 에제가 토트넘에 합류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분석 중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내놓습니다. 손흥민을 주축으로 한 팀의 주축 선수들과 에제 선수가 친근하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하나만으로 내놓은 추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에제는 실제로 해당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띈 상대편 선수였거든요. 에제는 후반 14분 환상적인 프리킥 득점으로 팰리스를 리드 자리로 끌어당긴 에이스였는데요. 이미 수차례 선방을 선보였던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마저 막지 못했던 날카로운 슛이었죠. 실제로 손흥민 역시 경기 후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에제와 해당 득점을 직접 언급하며 에제 영입설을 부르짖힙니다. 존이 역시 많이 놀란 눈치였는데요.
영국 더 무트럼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손흥민은 에제의 프리킥을 통제할 수 없었다. 환상적인 득점이었다 라고 치켜세운 소니는 충격받을 정도로 멋진 경기였지만 다행히 토트넘이 실점 이후 경기를 지배할 수 있었다. 기어이 골을 넣었고 승점 3점을 얻을 자격이 있는 경기였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에제가 기록한 적재적소의 골을 더 많이 기록하길 바란다 라고 말하며 자꾸만 에제와 토트넘의 연결고리를 이으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토트넘이 에제 영입 전에 뛰어든 전적이 있었다는 것 또한 이른바 손흥민의 감독 수업설을 뒷받침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확실히 일반적인 사교와 격려의 현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진지합니다.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은 부주장 제임스 매디슨을 이끌고 에제를 찾아갑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서 인연을 맺어 비교적 친한 사이인 매디슨을 영업이사 개념으로 끌고 갑니다. 이 둘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데 매디슨은 에제를 끌어당겨 둥을 두드리며 뺨을 때리는 친근함을 과시합니다. 손흥민과는 꼭 껴안으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눴고요.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제는 크리스탈 팰리스 선수들이 다 떠나간 뒤에도 그라운드에 남아 토트넘 선수들이 모두 떠나기 전까지 경기장에 있었는데요. 이 모습을 포스텍 감독도 지그시 쳐다보다 라커룸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지난 기사들까지 뒤져보니 실제로 토트넘 구단은 에제 영입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손흥민이 그 선봉에 서서 선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매체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토트넘은 여름 이적 시장에 에제를 노리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몸값이 상당합니다. 더 무트름은 에제의 이적료를 5천만 파운드, 즉 하나로 약 842억 원이라 예측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게나 진전되다 보니 이미 토트넘 팬들은 에제의 영입 가능성에 노골적으로 기대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수들과 친화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가 직접 나서 이 정도로까지 이야기한다는 점은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하고 있죠. 앞서 소개드린 현지 언론 더 보이호스퍼는 아예 손흥민을 가리켜 에이전트 손흥민, 경영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라는 말까지 내세울 정도인데요. 기자는 이어 토트넘 선수들이 다음 이적 시장을 위해 직접 뛰기 시작할 정도로 선수들 분위기는 승리의 마인드가 확실히 자리 잡은 것 같다. 자신들이 뛸 선수들을 자신들이 발굴하고 접근해 구단에 추천할 정도로 주인의식이 강한 것 같은 모습에 온 영국이 놀란 상태다라고도 평합니다. 그래서인지 손흥민의 재계약 이야기 역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전된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중동으로 가지도 않고 클럽 감독을 따라가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선수 황혼기까지 EPL에서 그중에서도 토트넘에서 사실상의 종신 계약을 통해 토트넘 구단 그 자체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손흥민 선수가 원클럽맨으로 성공하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에 더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폭적인 신임과 레비 회장의 두둑한 재계약 연봉 제한 3박자가 쿵짝하며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 할 테죠. 현재 스포츠 유력지 ESPN에 따르면 손흥민은 사우디에서 총액 1억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1,734억 원을 제안받았음에도 사우디엔 가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부응해 짠느리 예비 회장마저도 현재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케인 이상의 연봉을 지급하며 구단 사상 최대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하죠. 사실 당연히 그랬어야 하는 대우긴 합니다. 손흥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후 첫 시즌에 24경기에 출전해 13골 6도움을 기록해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토트넘의 살아있는 레전드로 통하는 선수기도 합니다. 2015년 독일에서 토트넘으로 온 뒤 395경기 158골을 기록해 구단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골을 만들어 넣은 기록도 있죠. 평소 손흥민의 유독 박한 평가를 내린 것으로 유명한 앨런 시어러 역시 이제는 손흥민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 골문 앞에서 공을 받으면 득점할 것이라는 확신이 드는 것은 당연하고 경기장 중간에 혼자 있어도 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묘한 자신감이 생긴다. 선수단, 코치진 모두와 잘 지내는 원만한 성격과 리더십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손흥민은 환상적인 선수이자 청년이다 라고 칭송할 정도죠. 아시안컵이 끝난 뒤 손흥민은 이제 점점 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잔여 시즌 동안 10경기 남은 프리미어 경기만 치르면 되는 상황인 점도 호재입니다. 손흥민 선수, 국가대표팀은 쉬어가면서 클럽과 스스로의 행복에 집중하는 축구하길 응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희 광화문 브리핑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